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8분을 지나고 있고요. 동시 시청자 수가 4,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해 주셨네요. 아까 이 베리님 실시간 시청자 수 4,000명 넘었다고, 예, 축하하는 의미로 후원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좋아요 숫자가 2,600개밖에 안 돼요. 예, 1,500분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꾹, 예,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 김남국 의원을 김남국 죽이기에 앞장섰던 두 사람, 이 코인 전문가라는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죽이는데 앞장섰던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언론들은 이 사람들을 코인 전문가라고 엄청 추켜 세웠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코인 전문가들이 실제로 있어요. 블록체인 개발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블록체인 쪽에서 그 블록체인을 다른 방면으로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진짜 코인 전문가죠.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듣보잡이라 그럽디다. 얘들 누군데? 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코인 전문가라고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다. 코인을 사고 파는 걸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코인 거래 다 경험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코인 전문가라고 하는지는 내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위정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코인이 아니라 게임 전문가던데 왜 이 사람이 코인 전문가가 되지?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옵디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동안 김남국 죽이기에 그렇게 열성을 보이던 이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놀랍습니다. 야, 얘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씩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두 코인 전문가는 이들입니다. 위정현 게임 학회장, 중앙대 교수죠. 그 다음에 변창호 커뮤니티 운영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로 코인 코인을 통해서 돈벌이, 코인 재테크를 하던 사람. 그러니까 코인 재테크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자입니다. 이 변창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종의 유튜브도 그렇고요. 텔레그램도 그렇고 또는 블로그도 그렇고요. 왜 주식 리딩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주식 리딩방이랑 비슷한 코인 리딩방 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튼 이 두 사람이 김남국 죽이기에 앞장섰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코인 전문가들이 맞나요?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들이 엄청난 전문가인 것처럼 띄워줬는데 과연 맞나요? 살펴볼게요. 변창호부터 살펴볼까요? 자, 위정현은 게임 학회장으로서 중앙대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임 학회장이에요. 주로 셧다운제 반대 투쟁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 산업과 관련돼 있고요. 코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뭐다? 이 게임 업체들 중에 일종의 그게 있습니다. 확률성 게임 아이템이 있는데 이 확률성 게임 아이템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입법 활동을 청원 활동을 한 게 있어요. 이게 P2E 그렇더라고요. 예. 자, 이 P2E를 합법화해달라라는 이런 게임 업체들의 청원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코인 전문가가 아니고 게임 업체 전문가이고 게임이 사행성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코인 이쪽 문제를 가지고 코인 게이트에 뛰어든 이유도 입법
로비라는 대목으로, 즉 P2E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 P2E를 합법화하면 게임이 사행성이 돼버린다. 그러면 게임 산업이 죽는다. 그런데 P2E를 앞장서서 주장을 했던 위메이드가 있고, 이 위메이드의 코인을 김남국이 가지고 있더라. 야, 이거 불법이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자기가 전문가랍시고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외골수로 해서, 왜 나중에 보면 뭐 좀 어떤 사람들, 교수들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너무 외골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현실 감각이 없어진 그런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여튼 그 다음에 이 변창호라는 사람 보겠습니다. 변창호는요, 교수도 아니에요. 코인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이 커뮤니티는 텔레그램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블로그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력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얼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긴 하는데 이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춘 것인지,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인지, 단순히 개인이 그냥 만들어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불과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이 그런 몇 명 되지도 않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유튜브의 이 구독자도요, 저보다도 작아요.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저보다 작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코인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더군다나 자기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전문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얼굴 없는 전문가라. 자, 이 사람이 그래서 혹시 다른 데는 얼굴을 공개한 적이 있나 제가 뒤져봤어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뒤져봤습니다.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 이런 데를 뒤져봤는데, 이 사람이 공개한 영상이든 게시물이든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이든 다 뒤져봤는데 어디에도 이 사람 얼굴이 나온 게 없어요. 얼굴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얼굴 뭐 잘 공개를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얼굴을 꽁꽁 숨기는 듯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른다? 더군다나 MBN인가 거기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근데 인터뷰했는데 뒤통수만 나왔네? 얼굴을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얼굴을 공개를 안 했대. 심지어 이 사람은요,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주최한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위정현도 자기 입장과 상당히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는 이 변창호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뭔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토론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뭘로 했다? 예. 전화 연결로 참여했답니다. 토론회에, 오프라인 토론회에 전화 연결로 참여했다고요?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토론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이름 걸고 떠버려 놓고서 막상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자, SBS에 김태현 변호사인가요? 김태현 변호사가 하고 있는 그 시사 프로그램, 여기에도 이 사람이 한번 전화 연결을 했던 모양이에요. 김태현 변호사가 휴가 가고 다른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변창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변창호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느냐? 변창호 가상자산 전문가래. 근데 본인의 요청으로 얼굴 비공개래. 뭐죠? 네. 가상자산 전문가가 얼굴을 공개를 못한대. 근데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어요. 유튜브니 텔레그램이니 뭐 기타 포털 사이트니 이런데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그닥 많은 사람이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보면은 얼마 전까지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사면은 손해봅니다, 마치 주식 리딩방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사세요. 이 종목 찍어드립니다. 이런 거 다 전문가게. 자, 여러분 주식 리딩방 해가지고 이 종목 사세요. 이거 사면 됩니다. 라고 찍어주는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사기꾼이에요. 그죠? 3분의 1 정도거나 그나마 사기꾼이 아니고 그 3분의 1이라는 사람들도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얼굴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전문가 맞나요? 전문가라고 해도 되나요, 이 사람? 자,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라는 유튜브입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이 안 돼요. 동영상은 43개밖에 안 돼요. 코인 선물 거래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위기를 거꾸로 해보세요. 기위. 네, 아무 말도 아닙니다. 탈출하세요. 이게 뭔데? 이런 거, 이런 뭐 하나만한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는 그닥 뭐 전문가랍시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에요. 언론에서 엄청 전문가라고 띄워주고 있는데 전문가 맞나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전문가는 건 둘째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검증이 됐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또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올린 그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BNB 코인을 모으는 이유 뭐 이런 거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마이크 설정 대참사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 사람은 구독자가 몇 명? 9,000명. 그리고 뭐 구독자는 둘째하고 조회수는 그렇게 안 2년 전에 올렸는데 이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모양이에요. 2년 전에 올렸는데 2년 동안 구독자가 9,000명이고 동영상이 43개. 2년 동안 43개 올라갔어. 이 사람 진짜 활동하는 거나 맞아? 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다 보면 올린 것도 보면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이거 과연 이 사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 2년 전, 2년 전, 2년 전. 이 사람 정말 전문가 맞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증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검증이 전혀 안 됐는데 마치 이 사람이 전문가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불러 제낍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는 자, 이 사람이 그 코인 전문가가 아니고 게임 전문가인데 코인 전문가인 척하고 있고 증거도 없이 함부로 떠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 사람 변창호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신원도 불명확한 사람이야. 그리고 보세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기꾼 변창호가 김남국을 저격했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미,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하는 언니, 머니연구소, 위너스 투자클럽, 비트팩토리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회원들을 모집했다 말았다 한데 이 사람이 과연 아니 저는 이렇게 전문가인 건 둘째치고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 맞나요? 저는 이 사람한테서 범죄의 냄새가 살살 풍깁니다. 제가 볼 때는 코인 이런 거 운운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 전문가는 고사하고 사기꾼이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검증도 안 된 사람 마구 인용을 해도 돼요? 심지어 이런 사람이 얼굴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과연 코인 전문가 맞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게임 학회장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게임 전문가인 건 맞는데 코인 전문가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게임 학회에서도 현재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고소를 당한 상태다. 특히 게임 업체들로부터 지금 대단히 비난과 비판 그리고 정말 민원을 사고 있는 원망을 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하면은 이 게임 업체들도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비판하느냐,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 의혹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은 완전히 억지에 가깝다, 카더라 이런 얘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카더라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게임 업계 내에서도 나와요. 심지어 게임 학회는 학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슨 얘기가 나온다? 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위정현이 후원금을 요구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 겉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게임 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걷고 다녔는데 그 중에는 위정현이 맨날 겉으로 비난하던, 특히 위메이드하고 위정현하고 원래부터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더라고. 근데 위정현이 공개석상에서는 위메이드를 비난하면서 뒤로는 후원금 내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도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한테 총 2,800만 원을 뜯겼대. 마지막으로 뜯긴 거는 바로 이달 초 5월 8일에도 뜯겼다는 거예요. 이 직후에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이 위메이드를 비방하는 그런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을 함께 공격하는 그런 그 입장을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과연 정상적인 사람 맞나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위정현한테 돈 뜯겼다는 사람이 되게 많고, 지난 수년간 게임 업체들이 위정현한테, 그러니까 게임 학회한테 뜯긴 돈의 총 후원금 규모가 수억 원대에 달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저는요,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후원금 받았다 쳐. 후원금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쳐.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업체를 비방해요. 저 업체는 문제가 있다. 저 업체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저 업체가 하는 건 잘못이다. 우리 게임을 사행성, 바다 이야기, 제2의 바다 이야기로 몰고 가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어. 그런데 뒤로는 가서 뭐 했다? 야, 우리 학회에 후원금 좀 내. 라고 했다는 거야. 돈 좀 내. 겉으로는 비난을 하는데 돌아서서 돈 좀 내. 라고 하는 거, 이거 이거 삥 뜯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삥 뜯는 거죠, 이거. 그런 짓을 했대. 그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게임 업체들 중에서 위정현한테 후원금 요구를 받았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모든 게임 업체가 알게 모르게 후원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익명을 요구한 A 업체 관계자라고 하죠. 거의 모든 게임 업체에서 알게 모르게 후원을 했다. 후원을 하지 않은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겉으로는 게임 업체들 욕하고 다니면서 뒤로는 게임 업체들부터 후원금을 요구를 했다고? 이 사람 이상하죠? 변창호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이상하고 위정현이라는 사람도 이상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지 조금 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야, 그 사람 이상하대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다? 갑자기 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놀랄 노자인데 당장 이 변창호부터 볼까요? 변창호 이 사람 뭐 여기저기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갑자기 이 사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면서 슬그머니 사라져 갑니다. 변창호뿐만 아니고 위정현도 가족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야, 어쩜 이렇게 날짜도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살해 협박 받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받는 내용에 속해요. 네. 자주 받아요. 저 같은 경우 이 정도 내용은. 근데 전문가고 자기가 진실을 말했으면 그럼에도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슬그머니 뒤로 숨어버려요. 위정현이 먼저 살해 협박 받는다라고 하더니 그 이틀 뒤에 변창호도 살해 협박 받는다고 운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얘들 이제 자신들의 허상이 벗겨질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꼬리를 빼고 있는 게 아닌가, 튀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이제 자신들이 어떤 자인지 공개가 될 것 같으니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상인가요, 이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얘기한 것이, 그 사람 주장한 것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검찰 같으면 이 사람들부터 먼저 팔 것 같아.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요, 제가 민주당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관심이 없으시네. 야, 왜 그럴까? 자, 이래서 저는 이낙연계가 싫어요. 적어도 아무리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달린 거라고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정치적인 이해가 걸렸다고 해도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일 놈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낙연계는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상으로 봐도 그런 점을 많이 느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싫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낙연계 얘네들은 자신들이 겨냥한, 자신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면, 아니 자신들의 정치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모함을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거하고 보는 아주 저열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민주진보 진영이 맞나? 민주진보 진영, 아니 박용진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이고 수박이고 하는 짓을 보면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든단 말이야. 이낙연은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요. 이낙연은요, 김남국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억울하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뚫린 입, 잘도 뚫려있던 입은 왜 지금 또 하나같이 막혀 있습니까? 대장동 수사에서,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그런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쳐닫고 계세요? 서른 의원님, 네가 수사받는 거는 정치 공작이고 남이 수사받는 거는 진실 발견이니? 이런 자들을 여러분 과연 동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이고 뭐 정자동이고 성남FC고
최초 의혹 제기는 민주당 내부 아니었냐? 그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다가 이런 그 혐의점을 잡아서 기소를 한 건데 왜 우리 보고 정치 공작이라 그러냐? 라고 합디다. 기가 차더라고요. 한편 그 말이 맞거든. 그런 억지를 쓰는 검사들을 입을 확 때려 잡고 싶긴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야. 그런데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한마디 반성이나 미안함의 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자신들이 당권을 다시 잡겠다고 설치는데 그들을 과연 동지라고 불러줄 수 있나요? 솔직히 개쌍욕이 나와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수박이라고 말하는 거 많이 봐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유, 참 답답스럽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분노스러워. 아우, 참. 어휴. 자, 오밤중의 뉴스. 김덕재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계시네요. 울산이시라고요. 변창기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요. 변창기의 동생이 변창호 씨 모양인데 그 변창호, 그래서 그 변창호가 이 변창호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희귀한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빨장기 척결가님, 동교동계, 민평련계들이 원하는 건 노사모 배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친노, 진짜 친문 없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진짜 친노라면요, 개딸을 욕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지자들 저렇게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하셔야 될 텐데요. 또 출근하시고 또 일주일 또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이제 잠자리에 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제가 너무 많이 붙잡아 뒀었습니다. 아까 4,300여 분까지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4,070여 분 정도 와 계십니다. 좋아요 수는 여전히 3,100개. 예, 한 1,200분 어디 가셨나요?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4,000여 분까지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제 힘이 부쩍부쩍 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한 2,500분 정도 오셨을 때하고 4,000명 오셨을 때하고요, 제가 느끼는 감이 틀려요. 그래서 4,000분 정도 오셨을 때는 끝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이고.